안녕하세요. 건쟁이 건축작실의 7분 스피치입니다. 건축, 도시, 디자인, 책 등등 이번 한 달 중에 인상적이었던 주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잘 보내셨나요? 다사다난한 2023년이 끝나고 새로운 2024년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달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했는데요. 올 한 해 제가 일본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여행으로 간 곳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건축가라는 직업상 여행은 인풋을 하기 좋은 방법인데요. 여행은 중요한 공부 시간이자 책상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틈이 날 때마다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영감을 받기 위해 웬만하면 같은 곳보다는 안 가본 곳을 찾는 게 저의 여행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023년에 4번이나 같은 곳을 간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어 이번 스피치 주제를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이즈큐 시모다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시모다라는 이름은 시모다 조약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 간의 첫 번째 조약으로 서방국들로부터 일본이 개방되던 시기에 체결된 조약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오사카와 도쿄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요코하마 항구가 생기기 전 두 지역을 오갈 때 거점이 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요코하마 항구가 생기고 사람들이 도심지로 이주하는 현상으로 서서히 인구 감소가 일어난 곳인데요. 이즈 지역의 인구는 1980년에 3만 명 정도로 피크를 찍고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약 2만 2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온천에 간다고 하면 보통 후지산 근처 하코네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워낙 여행지로 유명하고 시설이 잘 갖춰진 장소죠. 그와 함께 이즈반도의 아타미, 이토, 이즈큐 시모다도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하코네만큼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반도라는 지형적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코네보다 시설적으로 잘 갖춰지지 못한 인프라가 오히려 저에게는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인적 드문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곳도 버블 시대에 갖춰진 료칸과 호텔 시설이 있지만 그도 약 20에서 30년 된 시설들이라 지금은 낙후된 곳, 개발이 되다가 만 곳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즈큐 시모다 지역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의 매력을 느낀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반도라는 특징입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있어 모래사장을 누비며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동해는 3시간에 걸려 가야 했고, 지형적 특성상 다도해로서 다양한 섬을 볼 수 있는 남해는 큰맘 먹고 가야 하는 곳이었으며, 일몰을 보는 서해는 그나마 어렵지 않게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하루에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즈반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로컬 빵집에서 빵을 사 모래사장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아침을 해결하고, 점심에는 남쪽에 있는 전망 좋은 식당에서 신선한 해산물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석양을 보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곳이죠. 해산물로는 특히 황금도미가 특산물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해변을 등진 방향에는 울창한 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계곡 속 천연 폭포도 보고 하이킹 후에 산속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손대지 않은 천연의 깨끗한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에 사슴이 집 주변에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도시에 항상 살았던 저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저는 여행을 다니면 건축물을 보는 걸 우선시하던 강박이 있었는데요. 이즈큐 시모다라는 지역을 알게 된 이후로는 꼭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여행의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각자 생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잠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곳을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맞는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다른 계절, 다른 시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 지역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여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각자 나만의 여행지, 나만의 쉬는 방법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쟁이의 7분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이고요. 관련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보내시며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